안녕하세요. 힐링이 되다 TV의 이하늘입니다. 오늘은 61강 18장 틈새 메우기 새로운 구조 만들기의 두 번째 시간, 과거와의 재접촉 인생 고쳐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18장 틈새 메우기 첫 번째 시간으로 인트로덕션과 다시 만드는 내면의 지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설명드리고 오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릴 때 이 부모가 막 나를 보고 막 이렇게 기뻐하고 막 이런 그 경험이 없으면, 이게 이제 내가 살아가면서 이 나에 대한 행위 주체, 내가 막 이걸 견딜 수 있는, 내가 이 어떤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내가 이걸 도전하고 견디고 막 이걸 할 수 있는 이 감각이 발달할 가능성이 낮다. 그러니까 내면이 텅 비어 있다는 거죠. 뭔가가 채워지지 않고. 이제 이럴 때 이 사람들을 어떻게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이제 콜크 박사의 주된 관심사였고,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환자들 중에도 보면은 세상적으로 굉장히 성공하고 뭐 아주 굉장히 꽤 괜찮은 직업과 뭐 경제적인 수준도 있고 공부도 많이 했지만, 이 살아가면서 계속 이렇게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뭔가 이렇게 공허하고 뭔가 삶의 의미를 못 느끼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이제 어릴 때 그런 경험하지 못한, 부모로부터 이렇게 충분히 이렇게 기뻐하고 애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이런 것들이 안 됐을 때는 어른이 됐을 때도 이걸 못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잘못된 이런 이 마음의 지도를 완전히 새로 바꾸어 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이걸 바꿀 수 있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이 콜크 박사가 봤던 것은 패스 보이던 정신운동 시스템, PBSP라고 하는 사이코모터 세라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 패스 보이던의 이 사이코모터 세라피라고 하는 것이 정신운동 시스템, 이것이 결국 그 환자에 대해서 아주 섬세한 어떤 감정 변화, 몸의 움직임, 얼굴 표정, 그 다음에 목소리 변화, 눈동자가 움직이는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설명하고 그것들을 이제 치유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콜크 박사가 경험을 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는 이 이제 주인공이 있고, 이 주인공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어릴 때 이제 봤던 부모님들, 또 옆에 가족들, 뭐 형제들, 이런 사람들은 이제 3차원의 어떤 공간에서 같이 움직이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새로 이제 형상화해서 보게 된다는 거거든요. 어떤 이렇게 머릿속에 상상이 아니고 실제 이렇게 놔두면서. 그래서 이제 이 콜크 박사가 직접 체험했던 거는 뭐 진짜 이제 패스보이들하고 둘이서 했으니까 뭐 어디를 뭐 어떤 이제 헛간 같은 데 가가지고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물건을 놔두고 이렇게, 그것이 아버지의 역할이고 엄마의 역할이고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이 콜크 박사가 참 놀랬던 것은, 그 어릴 때 아주 엄격하고 이 캘비니스틱 페어런츠니까 이 칼빈주의자들, 기독교의 아주 뭐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아주 좋은 장점들도 많지만 또 어떨 때는 너무 엄격해서 막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안 드리면 막 이렇게 벌 주고 엄하게 했던, 완고하게 했던 뭐 이런 부모님의 모습이 이제 보였던, 이런 것들이 그냥 아버지를 그냥 저 의자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이제 실제 아버지처럼 느껴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이코모터 세라피의 핵심이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같이 와서 하는 사람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을 롤플레이를 맡긴다는 거. 실제의 엄마, 실제의 아버지, 뭐 또 이상적인 엄마, 이상적인 아버지,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때 이야기들을 이제 나누면서 새로 이 내면의 지도를 만든다. 이게 이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었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제 혼자서는 과거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이 너무 무섭고,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다시 좀 보고 싶고 막 해도 너무 무섭고 두려우니까 못했던 것들을 옆에 같이 동참자들이 이제 도와주면서
그때 그 이야기들을 같이 이렇게 또 이렇게 오픈해서 나누게 되면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내면의 지도를 만들 수 있다.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막 5살 때 같으면 아버지한테 뭐 말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두려우니까. 그렇지만 옆에서 도와주고 또 엄마한테 또 했던, 할 수 있었던, 그때는 이야기할 수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제 다시 내면의 지도를 만드는 그것을 이제 도와준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옛날의 일들을 다시 지우고 새로 이제 정말 내가 원래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가 사랑받고 보호받고 막 이런 기억들로 채워져 있어야 그 다음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는데 어릴 때 막 부모님한테 너무 학대를 당하고 엄마는 너무 무기력하게 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런 이제 기억들로 남아있다면 내가 세상적으로 좋은 직장을 가지고 하더라도 마음속은 여전히 우울하고 뭔가 공허한 걸 채울 수 없다. 그것이 이제 삶의 여러 가지로 영향을 준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과거와의 재접촉, 인생 고쳐쓰기. 그래서 이제 그런 사이코모터 치료, 정신운동 치료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제 예를 들어가면서 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빅서프에 있는 에살렌 인스티튜트라고 하는 거기 갔을 때 이제 경험을 이제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여기서 이제 워크숍에 갔을 때 40대 중반이 뭐 필리핀 여성 아주 뭐 늘씬하고 탄탄한 몸매를 가지고 그게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자기 역할을 하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주인공이 돼서 나타났던 그 워크숍에 대해서 이제 실 에슬렌 인스티튜트라는 것이 사람들 이제 명상 치료도 하고 정말 이 태평양 이 그 캘리포니아의 그 바닷가 쪽에 아주 태평양 바닷가 쪽에서 사람들이 아주 그 좋은 경치를 보면서 명상도 하고 산책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가 나눔을 하는 그런 쪽을 뭐 하는 아마 그걸 위해서 특별히 만들어진 일종의 이제 휴양 시설이죠. 치유를 목적으로 하는. 그래서 이제 거기서 있었던 워크숍에서 나타났던 40대 중반의 그 마리아 필리핀어죠. 필리핀 여자가 이제 뭐 본인이 내면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는 정말 못 느끼겠다. 아무것도 못 느끼겠다. 그럴 때 이제 이 콜크 박사가 내가 봐도 당신 머릿속이 텅 비고 뭐 주인공으로 나와서 이제 사람들은 쭉 둘러앉아 있고 본인의 가운데 있긴 하지만 아무것도 못 느껴지는 것 같다 하니까 마리아가 네 맞아요라고 할 때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느끼는 게 없고 뭔가 사람들은 나한테 뭔가 이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사실은 나는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고 머릿속이 빈 것 같을 때 옆에서 공감해주고 당신이 내가 봐도 저 머릿속이 텅 비고 주인공을 자원하긴 했지만은 뭐 정말 아무것도 못 느끼는 것 같다. 그래서 당신이 그게 걱정되는 거죠. 이러니까 맞다. 이제 하면서 본인이 이제 이 릴렉스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옆에서 누군가가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공감해주면 그 사람이 눈과 귀가 이렇게 정말 나를 이 진짜 공감하는구나.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그 다음 또 이야기를 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좀 더 할 수 있는. 그러면서 이제 결국 이 콜크 박사가 이제 마리아한테 숨을 천천히 쉬고 편하게 해라. 편하게 하면서 내가 뭘 느끼는지 천천히 한번 기억을 해봐라. 했을 때 결국 이제 마리아가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크면서 우리 가족이 참 정상이라고 생각했지만 늘 보니까 아버지한테 뭔가 이렇게 두려웠던 것 같다. 아버지는 너무 무서웠다.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했거든. 그럴 때 콜크 박사가 했던 것은 그러면 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중에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 한번 당신이 골라봐라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역할을 해줄, 이제 실제 아버지 역할을 할 사람을 이제 고르는 거죠. 그 이제 아버지를 그러면 이제 골랐을 때 어디다 앉힐까, 어디다 세울까 하면 이걸 이제 마리아가 심리적인 거리감이 있는, 그렇게 아버지가 늘 무서웠는데 아버지를 바로 옆에 앉힐 수는 없거든. 그럼 아버지를 저 뒤에, 혹은 저 멀리, 혹은 문 밖에, 아버지 좀 문 밖에 좀 서 계세요 하면 이제 가상의 아버지가 할 수 없이 이제 밖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마리아가 느끼는 심리적인 이 거리감이 있다는 거죠. 어쨌든 간에 이제 뭐 스콧이라는 사람한테 3.5m 간격을 두고 오른쪽에 이제 서 있어요. 아버지는 좀 뭔가 좀 뭐 가까이 두기는 좀 부담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 누군가가 이렇게 서 있으니까 3차원적인 구조로서 이렇게 그 주인공과 실제 아버지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제 떨어져 있다. 그래서 이것이 뭐 실제 뭐 스콧이라는 사람은 실제 아버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런 사람을 한 사람 딱 세울 때 바로 아버지와 같은 느낌이 바로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참 그 실제로 이 일들을 해보면 아 어떻게 저게 뭐 가상의 아버지인데 어떻게 진짜 아버지처럼 느낄까? 이런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느껴진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이제 이 치료법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것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마리아가 이제 그 가상의 아버지를 보는데 본인의 얼굴이 이제 굳어지고 막 두려움이 느껴져요. 그걸 옆에 사람들이 이제 본다는 거죠. 아, 이 마리아가 그 당시 아버지를 볼 때 느끼는 그 두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도 사실 힘든 인생을 살았다. 2차 대전이 있고 먹을 것도 없었고 막 그런 살면서 아버지도 힘들었겠다. 그럼 뭐 여러 가지 가족이니까 또 아버지에 대해서 무서운 두려움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애정도 있고 분노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막 뒤섞여 있는 복합적인 이걸 이제 옆에 스콧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님과 본인이 어떤 관계였는지 아버지가 엄마를 너무 혹독하게 대하고 끊임없이 막 이렇게 잔소리하고 혹독하게 대하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엄마는 그걸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엄마는 참 착하고 좋은 분이었다고 하지만 엄마도 아버지를 끊임없이 이렇게 무서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막 할 때 엄마는 보호해줘야 되는데 보호를 못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때쯤 돼서 이제 또 이 콜크 박사가 이제 가상의 엄마 역할을 할 사람을 또 해서 뭐 어떤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화가를 가지고 이제 또 그 역할을 또 맡기고 그럼 이제 엄마를 어디다 앉힐까 마리아한테 물어보니까 엄마하고는 또 느낌이 또 가까우니까 아버지보다는 또 좀 더 가까이 엄마를 좀 앉히고 이렇게. 그렇지만 엄마가 이 정말 우리를 보호하지는 못했다. 정말 엄마가 이 아버지가 이제 막 폭력적이고 이럴 때 아이들을 좀 보호해줘야 되는데 엄마도 너무 겁을 먹으니까 그게 안 된 거거든. 하면서 이제 마리아가 엄마를 쳐다볼 때 엄마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니까 이제 막 이 엄마를 온몸에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엄마한테. 왜? 엄마가 어릴 때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 엄마가 우리를 보호해주지 못했다.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 번역본 보면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다. 뭐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실제로는 I want you to protect me. 엄마가 나를 보호해주길 나는 원했다. 그렇게 엄마가 어른이잖아. 어른인데 왜 나를 보호해주지 못해서 이 이야기거든. 그때 엄마는 뭐 했노? 엄마가 해야 될 일을 왜 안 하느냐? 그러면서도 이제 엄마가 또 아빠를 무서워했다는 걸 아니까 연민의 막 불쌍한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엄마는 나를 보여줬어야지 뭐 이런 이야기인 거죠. 이제 그러면서 막 이제 울고 이제 그 실제 상황처럼 그때의 그 어릴 때의 모습으로 이제 본인이 느끼니까
막 이제 울고 막 하면서 이제 그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엄마가 아빠 보고 저리 꺼져. 당신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엄마는 어떻게 아빠하고 싸워야 될지 이런 걸 몰랐다.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당하고 엄마가 당하는 만큼 우리도 아버지한테 당하지 않았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럼 이제 실제 아빠와 엄마의 역할을 했다면 이제 또 다른 이상적인 엄마. 그 당시에 정말 이 나약한 엄마가 이상적인 엄마는 누구가 됐으면 좋겠냐 할 때 또 다른 사람을 이제 엘렌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또 이제 이상적인 엄마로 이렇게 자리를 세우기는 거죠. 세워가지고 이상적인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를 이제 콜크 박사가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상에 이제 아빠한테 그 이상적인 엄마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당신이 자꾸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나는 우리 애들 데리고 나갈 거다. 당신은 우리 애들 괴롭히지 마라. 나한테도 그렇게 하지 마라. 이제 엄마가 아빠한테 그래 했어야 된다는 거거든. 그리고 이제 콜크 박사 물어봐요. 그렇게 이제 가상의 엄마, 이상적인 엄마한테 그 말을 하도록 시키고 난 뒤에 마리아한테 이 말 들으니까 어때? 물어보니까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게 숨 쉬는 게 너무 편해졌다.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 엄마도 아니고 그냥 가상으로 이상적인 엄마 역할을 하는 엘렌이라고 하는 여자한테 그 말을 하도록 콜크 박사가 이제 무슨 말 할지 가르쳐 주고 그냥 그 원고대로 읽었을 뿐인데도 그 말을 들은 마리아가 너무 마음이 편해지고 머리에 이런 압박감도 없어지고 숨쉬기도 편해지고 너무 좋다. 이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말 그걸 보면서 이제 여기 참여했던 사람들도 그 마리아가 느끼는 그 감정들을 같이 느끼면서 같이 울고 이런 것들이. 그 실제로 이제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해 보면 이 마리아라는 주인공을 통해서 마리아만 치료되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치유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물론 제일 치유가 많이 되는 사람은 마리아죠. 왜냐하면 마리아는 본인의 내면의 그 고통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그것이 이제 새롭게 과거로 들어가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을 본인의 이야기를 갖고 했기 때문에 옆에서 보는 이제 그냥 옆에서 방청하는 거죠. 같이 참여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효과적으로 더 회복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남은 거는 이제 이상적인 아버지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도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거든요. 아버지도 마리아를 잘해주고 엄마를 잘해주고 싶지만 어릴 때의 상처로 인해서 2차 대전 때 그 먹고 살기 힘들었던 그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도 정말 어려우면서 가정을 유지해야 되고 살다 보니까 여유도 없고 마음이 상처가 있으니까 잘해주지를 못하고 그래서 이제 이상적인 아버지를 또 데니라고 하는 사람을 골라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데니가 무슨 말을 할지를 또 콜크 박사가 이야기해 주는 거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돌보고 겁주지 않는 아버지다. 그러니까 뭐 원고대로 읽었을 뿐인데도 마리아는 그걸 듣고 막 너무 감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정말 정말 이상적인 건강한 엄마와 아버지다. 너무 좋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너무 좋다. 나도 이제 정말 좋은 엄마 아빠가 생겨서 너무 좋아요. 뭐 그냥 그런 워크숍이고 그 시간 자체가 뭐 길어봐야 10분 20분 뭐 이렇게 하는데 그 느낌 때는 또 이렇게 보면은 중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뭐 자기 가상의 이상적인 엄마와 아버지지만 그 분들하고 이렇게 허깅하고 있을 때 보면은 참 위로를 받고 새로 이제 과거의 그런 나빴던 기억이 좋은 걸로 이상적인 엄마 아버지와 만들어지는 좋은 가정이 다시 만들어졌구나.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데니가 이제 이야기하죠. 정말 이제 이상적인 아버지 역할이니까 지금처럼 내가 정말 옛날에 당신 아버지였다면 당신을 사랑하고 그 잔인한 성격 때문에 괴롭히지 않았을 거다. 그리고 엘렌도 이제 이상적인 엄마니까 내가 이상적인 어머니였다면
마리아 당신과 나 자신을 위해서 맞서고 당신을 보호하고 어떤 일을 해도 어떤 해도 입지 않도록 당신을 내 지켜줬을 거다. 이제 이게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새로 고쳐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우리 모든 사람이 가장 아이디어한 환경에서 자라는 사람 없거든요. 아무리 완벽한 부모님이 잘해줘도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물론 뭐 어느 정도 같으면 본인 스스로 그걸 극복할 수 있지만 어릴 때 아주 가혹한 매를 맞았거나 뭐 표정이나 행동에서 저놈은 안 태어났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듣고 어린 시절을 보냈다면 어릴 때 그때로 돌아가서 엄마로부터 미안하다 혹은 정말 이상적인 엄마로부터 나는 정말 사랑해 이거를 정말 가상의 엄마라고 정해놓고 그런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들으면 이게 이제 회복이 된다. 이 롤 모델이 되는 이제 그 부모를 한번 겪어봐야 그럼 이제 이 과정이 치유가 되고 이제 새로운 세계로 나아가면서 호기심도 생기고 인생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고 감각이 살아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소위 말해 인생을 고쳐 쓴다. Rescripting your life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해되는 것이 아니고 정말 뭐 사람 있으면 좋지만은 아니면 뭐 책상 의자 하나 놓고도 가상의 엄마라고 생각하고 옆에서 누가 이야기해 저 가상의 엄마다 가상의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하네 너 정말 사랑해 나는 너가 정말 필요해 이제 이런 이야기라도 가상의 이야기를 한마디라도 들으면 그 본인이 가졌던 그 분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캄다운이 되면서 이게 다시 이제 본인이 새로운 삶을 정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게 된다. 이것이 안 되면 이 분노를 안고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이 분노가 폭발하는 이걸 하고 아니면 이 분노가 폭발하지 않도록 엄청난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살아가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리고 이제 어릴 때 많이 그렇게 될수록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뭔가 이상하게 자기한테 사랑을 준다기보다는 자기를 괴롭힌다는 느낌으로 자꾸 가지게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어떤 감정이나 다른 사람들이 문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더 떨어지니까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삶도 복잡하고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뭐 좀 잘못하고 하면 상처받고 실망하게 되고 그럼 뭐 결국 사람은 뭐 믿을 게 안 되고 이렇게 되거든. 저 사람도 상처받고 이런 게 있지만 저 사람도 잘하는 게 있고 좋은 게 있다. 이제 이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내 안에 있는 내 삶이 다시 리스크립팅 돼야 된다. 다시 고쳐쓰기가 돼야 된다. 뭘 통해서 이 가상의 3차원 그러니까 정신운동요법이라는 것은 가상의 이 사람들을 두고 하는 이 마리아의 케이스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어릴 때 막 이 트라우마로 막 정체되면서 학대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방치되고 이랬던 것들이 정말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정말 이렇게 거부당하고 뭐 결핍되고 막 이렇게 거절당하고 내가 막 이 우스꽝스러운 이런 상황에서 무시당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되면은 그 다음 사람의 이 삶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인생 고쳐쓰기를 통해서 새로 이렇게 경험을 다시 하게 되면 전혀 다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운동 치료에서 굉장히 이 사람들 이런 것들을 접해보면 내 안에 있었던 뭔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혼란이 있었고 공허함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구나. 내가 정말 누군가가 나를 보듬어주고 챙겨주고 사랑하고 너 참 귀한 존재야. 내 너를 너무 사랑해.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렇게 나한테 장착이 되면 비로소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 형성 방식은 이제 우리가 가진 이 상상력을 10분 발휘해서 우리의 이제 내면의 이야기를 바꿔놓는다. 그래서 정말 내가 발설하면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정말 이렇게 고해하듯이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도움을 받아서 털어놓고 이것을 고쳐나가고 하면서 치유를 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3차원으로 된다. 실제의 사람, 뭐 가상의 이제 옆에 있는 참여자들이 중에 한 사람을 뭐 실제 엄마처럼 또 이상적인 엄마로 이렇게 하면서 3차원으로 이렇게 관계들, 거리도도 이렇게 뭐 내가 심리적으로 부담이 있는 사람 멀리 세워두고 또 친밀한 사람 가까이 두면서 이렇게 내가 이런 세계에서 내가 살아왔구나. 그러면서 이 사람들한테 그때 이야기들을 실제로 해보고 그러면서 실제로 이상적인 이야기를 또 듣고 하면서 내가 정말 이상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걸로 이제 내가 새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면의 부분들을 이렇게 이게 이제 우리가 내면 가족 치료에서는 내가 살기 위해서 막 아주 이상적인 모습도 있지만 아주 어린애 같은 부분, 아주 이렇게 난폭한 부분, 혹은 막 이렇게 중독된 여러 가지 막 술이나 막 이렇게 섹스에 중독된 이런 모습들, 도박이나 이런 데 빠져있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야 했던 나의 자아들이거든. 이런 것들이 서로 통합되면서 서로가 상처에 입지 않는 걸로 하나를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 정신 그러니까 운동, 사이코모터 이 치료는 정신 운동 이 치료는 결국은 이걸 우리가 3차원으로 형상화시켜서 내가 실제 겪었던 것과 또 이상적으로 겪어야 될 것들 해서 새롭게 나를 이제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과거에 정말 잘못됐던 부분을 고치고 새로 아름다운 걸로 내 안에 내면화시키면 내가 이제 그 에너지를 갖고 이제 살아간다. 그래서 사실은 과거를 다시 한번 돌아본다는 건 너무 고통스럽다. 근데 이게 누군가가 내 주위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공감해주고 이제 그것을 이렇게 새로 이게 어떻게 그렇게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과거에 내가 느꼈던 막 이렇게 무시당하고 비난받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정말 내가 용납되고 정말 나를 인정해주고 이제 이런 것들이 되는 걸로 내가 한번 느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느끼는 것이 새로운 현실을 발견하는 이 새로운 회복되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근본적인 이 토대가 된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상태에 계속 머무르면 과거에 막 왜곡됐던 잘못된 것에서 그대로 내가 계속 남아있거든. 이거는 5년, 1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다. 이것을 그 과거로 돌아가서 정말 완전히 바꾸어야 내가 그 다음에 인생을 새로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완전 그대로 과거를 이미 지나간 걸 내가 고칠 수는 없지만 내가 내면의 세계를 이제 인터널 맵, 내 내면의 지도를 새로운 걸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제 그거를 실제로 3차원적인 모델로 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이 정신운동 치료다, 사이코모터 세라피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8장은 이 사이코모터 세라피, 정신운동 치료에 이제 관해서 계속 이야기를 다음에도 또 다른 또 케이스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다음 62강에서는 18장 틈새 메우기, 새로운 구조 만들기 세 번째 시간으로 진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용기, 고통스러운 기억의 해독제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